SK 이터닉스 요즘 신재생 에너지 업계에서 보면 행보가 되게 흥미로워요. 태양광, 풍력, 또 연료전지, ESS까지 이 네 가지 축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제 직접 시공보다는 뭐랄까 개발 용역이나 중개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좀 바꾸고 있거든요. 특히 그 태양광 전력 중개 있잖아요. 여기서 연간 한 100메가와트시 정도는 꾸준히 나올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상당히 좀 영리한 전력 변화 같아요. 글쎄요, 영리한 변화라고 하셨는데 그 이면을 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안정적인 성장, 물론 좋죠. 근데 결국 특수 목적법인, 그러니까 그 SPC 세워가지고 지분 투자하는 방식에 많이 의존하는 모양새거든요. 뭐 지분법 이익이나 개발 용역 수수료, 이게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이건 또 외부 변수에 따라서 실적이 확확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당장 국내 ESS 사업만 봐도 지금 내년 3월이잖아요. 정부 보조금 딱 끝나면 매출 반토막 나고 영업이익은 거의 뭐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뚝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마냥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ESS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더 보고요. 일단 태양광 사업 먼저 보면 이 솔라닉스 모델은 정말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들을 사들여서 이걸 SPC로 묶어서 유동화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든 전기는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쓰겠다고 하는 기업들한테 25년, 30년 이렇게 장기 계약으로 팔고요. 이미 1호, 2호 합쳐서 거의 뭐 4천억 원 규모 계약을 따냈더라고요. 성공적으로요. 여기서 또 핵심은 그 개발 용역비인데 이게 40메가와트 시당 약 100억 원 정도? 이게 거의 원가 없이 영업이익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고마진 사업인 거죠. 사업 속도도 막 붙어서 올해는 3호, 4호까지 나온다니까 연간 100메가와트시 목표 이건 뭐 거뜬해 보입니다. 음, 그 100억 원이라는 개발 용역비, 이게 정말 뭐랄까 공짜 점심일까요? 솔라이닉스 SPC 구조를 좀 자세히 보면 SK 이터닉스 지분은 한 19%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금융 투자자, FI들 몫이란 말이죠. 과연 그 25년, 30년짜리 초장기 계약의 위험 부담을 FI들이 끝까지 다 안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개발 용역비라는 게 말이죠. 이게 뭐 딱 정해진 금액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전체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좀 땡겨서 미리 받는 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일종의 좀 착시 효과는 아닐지 사업 구조를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초기 수익을 너무 부풀리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거죠. 구조적인 부분은 확실히 좀 더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풍력 사업은 어때요? 특히 해상 풍력은 진짜 잠재력이 엄청나잖아요. 신한호의 프로젝트 이거 총 390메가와트시에 사업비만 3조 원이 넘는 진짜 큰 사업이거든요. 물론 뭐 기존 파트너였던 남동발전이 빠지면서 주주 구성 변경 가능성이 좀 생기긴 했지만요. 그래도 SK이터닉스의 개발 역량을 생각하면 설령 시공권을 일부 내주더라도 개발 이익 같은 걸로 충분히 목표 수익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구럽도 해상풍력 이것도 총 655메가와트시인데 내년에 전력규모 계약 PPA 체결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신한호의 프로젝트는 좀 안개속이죠.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만약에 새로 들어올 투자자가 대형 건설사고 우리가 직접 시공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SK이터닉스가 원래 기대했던 그 1조 원 가까운 시공 매출은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개발 용역으로 메꾼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구럽도 역시 당장 내년에 경쟁 입찰에서 PPA 계약을 따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또 실제 삽들려면 아직 최소 2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뭐 청사진은 화려한데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아 보여요. 아직은 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럼 연료전지 쪽은 좀 어떤가요? 이쪽도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블룸에너지랑 손잡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잖아요. 기존 RPS 제도 아래서 진행했던 충주 프로젝트 같은 것들에서 올해 한 1,70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새로 시작된 수소발전 입찰 시장 HPS에서도 연간 한 40에서 50메가와트시 정도 수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도 약간 태양광처럼 개발 용역 방식으로 바꿔서 수익성을 높인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ESS는 또 미국 텍사스에서 이미 200메가와트시 상업 운영을 시작했고 추가 투자도 계획 중이라니까 이건 뭐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도 마련하는 셈이죠.
연료전지 매출은 그게 프로젝트가 끝나야 한 번에 인식되니까 분기별 실적은 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HPS 시장에서 매년 목표대로 40, 50메가와트시를 꾸준히 수주할 수 있을 거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작년에 한 28메가와트시 따낸 걸 보면 아직 목표 달성을 막 장담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어요. 그렇죠. 밀국 ESS 성공이 곧바로 국내 시장 선점으로 이어진다, 이런 보장도 없고요. 당장 내년에 닥칠 국내 그 BTM, ESS 보조금 절벽부터 넘어야 할 텐데요. 데이터 센터 협력 얘기도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고 하고요. 너무 앞서 나가는 기대는 좀 금물인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SK 이터닉스는 그래도 위험 부담이 큰 직접 시공 대신에요. 개발이나 중개처럼 좀 더 확실하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네 분야로 딱 나눠서 위험을 분산한 것도 꽤 현명한 선택 같고요.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잘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시공을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건 아닐까요? 개발 용역이나 중개 수수료에 집중하는 모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저는 계속 좀 의문해요. 예를 들어서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소처럼 직접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런 가벼운 모델이 정말 지속하느라 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SK 이터닉스는 확실히 시공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개발과 중개 역량을 핵심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위 자산 경량화, 에셋 라이트 전략이라고 하죠. 이게 과연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큰 파도 속에서 장기적인 가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복잡한 금융 구조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약간은 불안정한 모델로 남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